백신을 어린이에게 접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베트남 현지 뉴스가 나왔고 나노코박스도 여기에 언급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기 위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백신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대부분의 어린이는 대개 저절로 회복되고 일부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신중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보건부와 호치민시는 12에서 17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새로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이 기관은 아직 접종할 백신의 시기와 유형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예방접종 문제는 성인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백신 부족이라는 맥락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위험 성인을 위한 적절한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연령대에 대한 예방접종은 모든 고위험 성인이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사람을 접종할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른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덩 부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호치민시에서 4차 발병 당시 65세 이상으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가 약 600명 정도였다고 인용했다. 한편 18세 미만 연령층의 사망자는 약 8명이다. 이는 사망률이 어린이보다 고위험 성인에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108명으로 전체 사례 수의 8.29%를 차지합니다. 한편 18세 미만 환자는 12,536명으로 5.16%를 차지했다. 동은 대개 매우 경미합니다. 생존하지 못하는 아동의 수는 대부분 중증 기저질환 및 전염병을 앓고 있는 아동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건강한 아동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 특히 고위험군과 가족 중 노인이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칸 박사는 말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그가 걱정하는 문제는 예방접종을 우선시하는 어린이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없는 건강한 어린이의 예방접종은 지역사회 예방접종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저질환, 알레르기 병력, 아나필락시스, 기타 백신 알레르기 등이 있는 소아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이전 백신에 대한 쇼크 반응 병력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의사와 주의 깊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병원에서 주사해야 합니다. TN 박사가 말했다. 어린이를 위해 어떤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년 민티엥 박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는 12에서 18세 어린이용으로 승인된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생후 6개월의 아기에게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린이용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승인되고 안전성 연구 및 시험 데이터가 있는 가장 안전한 백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리 H. 칸 의사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신 연구에 투자한 시간만큼 인생의 반 이상을 소아과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된 고전 기술로 생산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벡터와 mRNA의 두 가지 기술은 너무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두 가지 고전적인 기술은 접합 백신과 재조합 및 재조합 소단위 백신입니다. 칸 박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와 베트남 보건부가 어린이에게 안전한 기술로 승인한 백신은 노바박스, 나노코박스, 압돌라, 소베라나 2.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백신의 유형은 많은 부모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이 질문은 10월 15일 저녁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 도시의 대답 생중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호치민시 보건부 국장 탱카이툭은 보건부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정보미디어부와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가 이 백신을 보급하는 대로 시는 즉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백신은 확실히 어린이용으로 생산된 백신이다. 다른 종류는 정부의 할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호치민시 보건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나노코박스가 소개되어 참 뿌듯한데요. 나노코박스가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승인되어서 기존 백신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돕는 데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락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콤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 닥터새콤도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HLB는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혁신 파이프라인들은 모두 환자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지요. 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나노코박스도 델타 변이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단백질제 조합 백신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주로 투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많은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이죠. HLB가 글로벌 권리를 인수를 했고요. 길게 보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코로나와 함께해야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했는데 우리는 10년, 20년을 보아야죠. 앞으로 길고 긴 여정에서 HLB가 전 세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노코박스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상승과 하락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도 수많은 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나왔으니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가치들이 폭발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행복과 건강이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정된 마음과 행복으로 늘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